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마이천사입니다. 자,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 열게요. 자, 마이천사 회사 이름 맞고요. 개인 회사 맞죠? 왼쪽 두 개는 맞고요. 오른쪽 싹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업자 등록번호 60734-22324. 아하, 뭔가 틀렸다, 그지? 수정합시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은 박인숙인데 박기선으로 되어 있네, 그죠? 요것도 수정해야 되겠다. 기업 연월일은 2010년도 2월 7일, 요거는 맞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동래구 안락로 101 안락동 됐죠? 요거 맞고, 사업자 종류는 업태 종목이죠.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장난감 완구. 요거 펜시로 되어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고치자. 관할 세무서는 동래 세무서죠. 자, 동래 세무서 맞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확인했습니다. 고치면 되겠다. 사업자 등록번호 607-34-22324 이렇게 고치고, 대표자 이름 박인숙 이렇게 고치고, 자, 업태 종목에서 종목 펜시가 아니고 장난감 완구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됐죠? 수정 완료됐으면 메뉴를 닫으시면 되겠네.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 봅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죠. 해당되는 메뉴 열어서 숫자 틀린 거 고치면 되겠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맞춰볼까요? 하나씩. 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 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을엄까지 맞고요. 받을엄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65,000원인데 65만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미수금 맞고요. 단기대여금 맞고, 상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 누계액 맞고, 차량 운반구 맞고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 누계액이 없죠? 요거 입력해야 되겠다. 일단 자산 쪽 먼저 고칠까요? 자, 받을엄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거를 65000으로 고치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 누계액을 입력해야 되겠지? 감가상각 누계액 여러 개의 코드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것, 그죠? 209번 요거를 가져온다. 그리고 금액은 3300000, 3300000 이렇게 입력한다. 그러면 차변합계, 즉 자산의 합계가 9481200 나오죠? 제시된 금액과 똑같다. 맞게 입력했구나. 자, 부채하고 자본 쪽 맞춰볼까요? 자, 외상매입금 맞고요. 지급엄 맞고, 미지급금 요게 1700만 원인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다, 그지? 1700000으로 수정. 선수금 맞고 자본금 맞습니다. 자, 대변합계 9481200 제시된 것과 똑같죠? 그리고 대차차액 0이죠? 아하,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맞게 수정됐구나. 됐습니다. 자, 메뉴 닫을게요. 자, 문제 3번 풀어봅시다. 문항이 2개 출제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문항입니다. 신규 거래처인 수암골 상사와 우암산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해달랍니다. 해당 메뉴에 입력합시다. 오케이.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먼저 수암골 상사 먼저 해볼까? 코드 번호 5014, 그리고 회사 이름은 수암골 상사. 자, 유형은 거래처 유형이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동시로 이렇게 출제되는데, 그리고 기본 값도 동시로 딱 설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다, 그지? 매입 유형으로 해달래.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매입 이렇게.
입력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몇 번입니까? 218-81-19-448 이렇게 입력하고 대표자 이름은 장병희,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료기기, 주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35-1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하나 입력했고요. 이제 또 하나 밑에 입력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암산 상사입니다. 5015 이렇게 입력하고 우암산 상사. 자, 이번에는 유형이 매출이다, 그지? 매출로 이렇게 딱 입력하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21-81-54306 이렇게 입력하고요. 대표자 이름은 김정숙,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잡화, 주소는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남로 181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입력 완료됐으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 문항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마이천사는 전화요금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다음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에 대해서 현금 적요 이렇게 입력해 달랍니다. 어떤 메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됐죠? 이거를 열어서 해당되는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겠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계정 체계 기능을 이용하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걸 딱 클릭하면 오른쪽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통신비를 찾으면 되겠다. 814번이네, 그죠? 814번. 이렇게 해당 계정 딱 찾았고요. 여기서 이제 적요를 입력하면 되겠죠. 현금 적요 이쪽에다가 5번 이렇게 하고 인터넷 전화요금 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됐죠? 입력 완료됐으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 1번, 2번, 3번 모두 끝났고요. 다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봅시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 자, 그 중에서 문제 1번입니다. 자, 메뉴 열까요? 메뉴 열고 출발 보자. 1번 10월 3일 날 주식회사 누리포장으로부터 소모용품 100만원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구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차변에 뭐 적으면 됩니까? 소모품 사면서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 B라는 걸로 처리하면 되겠다.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뭐 하면 됩니까? 어음권은 줬지만 우리 주된 영업 활동 안 해줘. 그래서 지급어음 말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입력합시다. 10월 3일 차변에 소모품 B 코드 번호는 800번 되겠죠? 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100만원이었네. 1000000 이렇게.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하자. 지급어음이 아니다, 그지? 그리고 거래처는 누리포장 이렇게 입력하자. 입력 완료. 2번 볼까요? 10월 5일 날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형 스마트폰 기기 99만원을 구매하고요. 회사 BC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되면 대변에 지급 채무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사는 게 상품을 사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고 다른 거래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다 겁니다. 그죠? 대변에 미지급금 적어주되 거래처를 그 가게 이름이 아니고 신용카드사인 BC카드로 적어준다 이거지. 됐죠? 대변은
딱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차변이다. 그지? 차변에 요 스마트폰을 회사가 쓴다면 차변의 비품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죠.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되면 되겠지만 요 스마트폰은 회사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거래. 그러면 회사 장부에 자산이나 비용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결국 뭐라고? 회사 사장님이 회사 자본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쏙 빼간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기록한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미지급금, 신용카드사 이렇게 기록하는 거래다. 일반적으로 일출금 거래가 그 회사 사장님이 현금을 빼간다, 보통 예금 빼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특이하게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입력합시다. 10월 5일입니다. 차변의 인출금 금액은 99만 원입니다. 990000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한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용카드사라고 했죠. BC카드 99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네. 됐죠? 조금 특이한 스타일이지만 또 나와도 되겠네. 그죠?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상품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에 주식회사 강남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자, 건물 빌리려고 보증금 줬으니까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금 쓰면 되겠죠. 우리는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자산이다. 그지? 차변 쪽에 기록한다. 10월 7일입니다. 차변에 임차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어디? 강남 빌딩. 거래처 입력하고 금액은 300만 원. 300000 입력하고 대변에는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네. 대변에 현금 적어주면 되겠다. 자, 입력 완료. 다음 문제요. 4번. 업무용 차량의 정기주차료 15만 원을 일신주차장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정기주차료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라고. 10월 15일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코드 번호는 800번 되겠죠? 800번대 코드로. 금액 얼마요? 15만 원. 15000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5만 원 적으면 되겠네. 자, 다음 문제요. 5번 10월 17일 날 업무용 화물차를 한국자동차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요. 대금 중 2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 잔액 800만 원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했답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또한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하나의 분계로 회계 처리하셔도 돼 있네. 취득세 뭐라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 취득 부대 비용이다. 즉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되어야 되는 금액은 10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된 금액이다. 됐죠? 자, 분석 끝났으면 입력합시다. 10월 17일 날 대변 먼저 입력할게. 대변에 자 대금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줬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200만 원 적어주고 200000 그리고 1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니까 800만 원이다. 그지? 800만 원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미지급금.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한국자동차네. 한국자동차. 금액 800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취득세로 현금 20만 원 별도로 지급했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200000 그러면 자 대변 세 가지 항목 합계액이 차변으로 기록될 것이고 차변의 계정 과목 이름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었다. 됐죠? 이렇게 기록하면 자연스럽게 1020000이라는 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로 계산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10월 27일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국민카드사의 당월 결제금액 3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지급되었답니다. 자, 지난달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뭘로 처리됐겠습니까?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됐었겠죠. 사무용품 구입이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구입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로? 국민카드라는 카드사로 이렇게 기록됐을 것이다. 대변에 부채가 있었는데, 이제 결제할 때가 돼가지고 돈으로 줬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줬다. 그러면 차변에 부채의 감소, 즉 미지급금이 차변에 기록될 것이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10월 27일입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 카드사, 국민카드인가요? 국민카드. 자, 입력을 합니다. 얼마요? 금액은 30만원. 300000.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입력 완료. 다음 문제 7번. 10월 28일 날 거래처 독도건강에서 상품 800만원을 매입하기로 하고요. 10%의 계약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계약금 쪽으로 미리 주는 것 선급금이지, 그지?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차변에. 대변에는 수표를 끊어주면 우리 입장에서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벌써 끝났죠? 입력합시다. 10월 28일 차변에 선급금 이렇게 적어주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독도건강. 금액은 자 800만원 매입하기로 했는데 10%를 계약금을 줬다고 했으니까 800만원 곱하기 10% 80만원을 적어주면 되겠죠. 800000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대변에 당좌 예금 80만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다음 문제요. 8번 10월 31일 다음과 같이 10월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자, 토탈 급여 금액이 얼마라고요? 5350000이라고. 그런데 원천증 써야 되겠죠? 원천증 사는 금액이 이렇게 535000이랍니다. 그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줬다. 전형적인 예수금 회계 처리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시된 게 아니고 한 줄로 이렇게 제시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줄로 조금 복잡하게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합계금액 요것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자, 구분 차변에다가 급여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급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토탈 금액이죠. 535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대변에 예수금을 인식하자 이겁니다. 자, 예수금. 자, 금액은 535000이죠. 535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대변에 보통 예금 적어주면 되겠다. 금액은 481500이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차감지 금액하고 똑같죠. 481500. 그러면 내가 제대로 전표를 입력한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다음 오류 수정 문제 풀어보자고. 문제 5번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 11월 20일 관련 내용이네. 그러면 11월 20일 전표 일단 열어볼까요? 11월 20일 날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자동차세 12만원에는 기업주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지금 자동차세 명목으로 12만원 나갔는데 요거를 전부 다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사장님 개인적으로 자신이 내야 될 자동차세를 지금 회사가 대신 내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된다. 그지? 그죠? 그러면 차변의 세금과 공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12만원이 아니고 12만원에서 인출금 해당 부분인 5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7만원만 회사의 비용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7만원만 회사의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을 인식하고 나머지 5만원은 차변의 인출금으로 인식하자. 그래서 인출금을 요 밑에 적어도 되지만 저는 한번 위에 적어볼게요. 전표 삽입 이렇게 이용해서 이쪽에 차변 이렇게 적어볼게. 인출금
5만원 이렇게 넣어놓자.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이 완료되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두 번째요. 11월 26일 비품 170만원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은, 자, 그러면 11월 26일 전표 열어볼까요? 11월 26일 전표 보니까 차변에 비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거든. 자, 봅시다. 비품 170만원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한 대 150만원 하고요. 소모용품 20만원. 요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답니다. 요거의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랍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은 170만원 전체가 아니고 150만원만 와야 될 것이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되겠죠. 그러면 계정과목 수정해야 되겠다. 자, 봅시다. 비품은 150만원만 1500000 이렇게 꽂히고 차변에 소모품 B라는 거 끼워내야 되겠다. 물론 밑에 적어도 됩니다만 저는 위에 끼워 넣어 볼게. 전표 삽입 눌러서요. 차변 소모품 B라는 걸로 소모품 B 비용으로 코드 번호는 800번 되겠죠. 이렇게 끼워 넣자. 20만원만큼을.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이 완료되었다. 오류 수정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입니다. 우리 제3장 제7절에서 정리했던 기말 수정 붕괴들이 나온다. 자, 첫 번째 문제요.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감가상각비 70만원, 비품 감가상각비 50만원이다 합니다. 전형적인 감가상각비 인식 문제죠. 입력합시다. 12월 31일로 날짜를 딱 꽂히고, 자, 여기서 입력하면 되겠지. 대변 먼저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하자.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건물에 대한. 코드번호 203번입니다. 자, 이걸로 금액은 70만원, 700000 이렇게 입력하고요. 대변에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거? 비품에 대한 거. 비품 213번 코드번호 요거를 가져와서 50만원 적어준다.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겠죠. 두 개 합한 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코드번호는 800번 됩니다. 818번 요걸로 입력해 주자. 120만원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1번 완료. 2번 결산일 현재 인출금 잔액을 정리하시오. 인출금이라는 거 기중에 인시로 쓰는 계정과목이니까 기말에는 정식 계정과목인 자본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잔액이 얼마인지는 합계 잔액 시산표 보면 알 수 있겠다. 그죠? 12월 31일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어보자. 자, 자본 쪽에 있겠죠. 인출금 계정과목은 자본 쪽에 보십시오. 인출금이라고. 자, 자본이니까 네 자리 오른쪽이다. 그죠? 요 오른쪽에 금액이 나오는데요. 잔액이 마이너스 1270000 이렇게 나와 있다. 입니다. 자, 차변 대변으로 따지면 사실은 대변의 마이너스니까 차변 쪽에 잔액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특성상 인출급이라는 계정과목 잔액은 반드시 오른쪽에 나와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대변의 마이너스니까 차변의 잔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일단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차변 그쪽 자리에는 자본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겠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본금 계정과목이 네 자리가 오른쪽인데 차변에 기록되니까 자본금이 차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자, 분석 끝났죠?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인식하고 금액은 1270000이었죠. 1270000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는 인출금 이렇게 인식하자 이겁니다. 인출금 이렇게 인식한다. 그러면 입력 완료죠.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자, 새로 고친 버튼을 탁 누를까요? 그러면 인출금 계정이 잔액이 0으로 바뀌어 있겠죠. 봅시다. 인출금의 잔액은, 자, 다시 컷을 좀 밑으로 내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출금 계정 확인해 보자고. 인출금의 잔액은, 아하, 0이구나. 확인했죠? 오케이. 이렇게 반영됐구나.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블 클릭하면 아하, 인출금들이 요렇게 회계 처리가 됨으로써 자, 차변 쪽에 이렇게 그죠? 차변 쪽에 3월 1일 날 차변 쪽에 한번 기록되고 10월 5일 날 차변 쪽에 이렇게 기록되고 11월 20일 날 이렇게 차변에 기록됨으로써 127만 원만큼이 차변 쪽에 딱 기록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했던 12월 31일 날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이게 대변으로 쫙 옮겨졌다. 그래서 잔액은 0이 되었다. 이렇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표 내용 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전표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전표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답을 쓸 수 있겠네. 됐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3번 풀어볼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360만 원이다. 단 5번 결산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하시오. 전형적인 매출원가 문제죠. 빨리 풀어봅시다. 합계 제한 시상표에서 상품 계정 과목 금액을 찾아보면 되겠다. 상품 계정이 차변 쪽에 얼마 돼 있습니까? 146580000 돼 있죠. 이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즉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360만 원을 차감하면요. 매출원가 금액이 나온다. 얼마입니까? 146580000 빼기 3600000 하면은 142 980000 나오죠. 요거를 차변 상품 매출원가, 대변 상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대신 3번, 4번 차변 대변 쓰지 말고 5번, 6번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쓰자. 자, 입력합시다. 자, 5번 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계정 과목 입력했고요. 금액을 142 980000 이렇게 입력한다. 그리고 결대 해가지고 상품 이렇게 인식하면 입력 완료. 자, 합계 차액 시상표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새로 고침 딱 누르니까요. 상품 금액이 차변 쪽에 360만 원 잔액으로 딱 남는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금액하고 똑같죠? 아하, 맞게 입력했구나.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요. 4번.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에서 기간 미경과액 12만 원을 계상했답니다. 자, 전부 다 올해 비용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서 일부는 내년 거 미리 줬던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의 보험료라는 비용이 현재 차변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좀 줄여주고 차변을 뭘로? 내년 거 미리 줬으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거지. 얼마만큼? 12만 원만큼. 풀서 끝났죠? 입력합시다. 자, 12월 31일자로 차변의 선급 비용 자산 기록해주고요. 금액은 120000. 대변에는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적혀 있으니까 이걸 좀 차변 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니까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좀 줄여주자 이겁니다. 어떤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번호. 됐죠? 이거를 12만원 대변으로 기록한다. 됐죠? 이렇게 하면 기말 수정 분기까지 완료되었다. 자, 해당되는 메뉴 닫으시고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조의 문제 풀어보자. 문제 7번입니다. 자, 첫 번째.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기죠. 재무상태표 보면 제일 편하게 알 수 있겠다. 재무상태표 열어서 6월 이렇게 입력하면 6월 30일자 현재 금액이 나오겠죠. 6월 이렇게 입력하자. 자, 유형자산 쪽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물었죠. 차량 운반구에 대한 취득원가가 요거고 감가상각 누계기 요거니까 자한부 금액이 이렇게 딱 집계가 돼가지고 바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일일이 계산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요거 되게 돼서 자,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요 금액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670만 원 하면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 완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2, 4분기, 즉 4월부터 6월까지의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과목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이렇게 묻는다. 일개표, 월개표가 제일 좋겠죠. 일정 기간의 계정과목 증감뿐만 아니고 그 증감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 이런 것까지 딱 별도로 명시돼서 나오는 메뉴. 일개표, 월개표.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4월부터 6월까지라고 했죠.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회보자.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겠네, 그지? 자,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이 있거든. 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금액은 요 해당 기간 동안의 계정과목의 증감액 토탈 금액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현금 쪽을 보면 요 금액이 요 증감액 중에서 현금 지출액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1833440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 되겠지.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3번 6월 말까지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이런 거 뭐라고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달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딱딱 집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은 뭡니까? 접대비라고 했죠? F2키 눌러서 접대비. 자, 코드 번호 800번대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접대비 중에서 813번 요걸로 가져야 되겠네. 813번 됐습니다. 자, 월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딱 집계되어 있는데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차변 쪽 금액이 가장 많은 달 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가장 많은 달은 언제입니까? 1월 달이 제일 큰다, 그죠? 1월 달이 제일 크고, 묻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은 달의 지급액을 물었으니까, 요 금액, 1648000 요거를 답을 하면 되겠네. 됐죠? 답은 1648000.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의 문제까지 풀어보았네요. 자, 지금까지 제61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는 느낌 오시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